소금하고 그 다음에 진교자예요. 진교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찐만두죠. 찐만두를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35분에 25분이기 때문에 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둘이 해서 1시간 안에 끝나니까. 자, 먼저 이제 얘가 신메뉴예요. 물만두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진교자가 이제 생긴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죠. 만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걔는 찬물로 쓰고 얘는 이제 뜨거운 물을 쓴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아무래도 반죽을 만들고 이제 늘려야 되니까 덧가루를 빼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덧가루 조금 나중에 여유 있게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죽에 조금 차이를 두자면 물만두보다는 조금 덜 질게 만드셔도 괜찮아요. 좀 물만두는 나풀나풀 거려야 되거든요. 나풀나풀 거려야 되다 보니까 좀 얇게 만드셔야, 잘 늘어나게 만드셔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뭐 나풀나풀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탄력만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고, 숙성을 보통적으로 원래는 30분 이상은 시키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한 20분 이상은 좀 충분하게 숙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두부터 먼저 끝내는 게 아니라 숙성되는 동안 다른 거를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쪽에 3분 요리를 다 끝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쪽 3분 요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숙성 다 된 거를 이제 만두로 만드시는 게 좋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죠? 10분이 찜통에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불을 잡고 있는 건요, 남겨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뭔가 할 거를. 지금 사실 근데 얘를 다 해놓고 이거를 음식을 조절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얘를 다 하나도 안 해버리면 음식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얘가 다 식어버리잖아요. 한 10분 정도 여유될 수 있는 거를 남겨놓으시는 게 좋겠죠, 이쪽 요리에서. 그럼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튀기는 건 먼저 해야 되고, 튀기는 건 먼저 해야죠. 지금 팬이 먹고 하는 제가 왜냐면 튀김마저 안 해버리면 시간이, 얘가 다 식어요. 그러니까 튀기고 먹을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안 썰겠죠. 그죠? 썰 필요가 없죠. 굳이. 이걸 다 썰어 놓으면 아마 시간 안에 못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머리를 잘 굴려야 돼요. 불은 어차피 하나밖에 못 쓰고 시간 안에 두 가지가 음식이 끝나야 되니까, 어떤 게 같이, 항상 내가 모든 거 다 썰어놓고 3분 요리로 끝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라는 거죠. 물만두는 상관없었어요. 물만두는 익히는데 3분밖에 안 걸리니까. 근데 얘는 익히는데 10분이 걸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시간 동안 할 거를 남겨놓으시고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죠. 시간이 쫓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지켜주시고, 자, 밀가루 숙성 시켜주시고요. 밀 때 8cm. 근데 요건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길이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중식은 가장자리를 민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를 좀 얇게 만들어 놓으셔야 주름을 잡거든요. 주름을 잡아서 거기가 뚱뚱해져 버리면 맛이 없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보다, 중식만두는 가운데 부분보다는 아마 가장자리가 조금 더 얇게 나오시는 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아마 한식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원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 얇게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전문가가 없잖아요. 사실 내가 이 8cm를 확실하게 맞춰준다는 게 없으니까 내가 정말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8cm보다 더 밀어버려요. 만약에 반죽이 조금 크다고 생각이 되면 더 크게 만드세요. 크게 만드시고 칼로 다듬어 주시는 것도 괜찮죠. 꼭 8cm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내가 그 반죽이 큰데도, 동그라미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8cm만 지켜야 하고 두꺼운 만두가 나오거든요. 차라리 더 물만두 때도 똑같아요. 더 많이 밀어버리세요. 더 크게 만드시고 차라리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방법이 오히려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8cm시고 7, 6개 이상 나오셔야 돼요. 근데 뭐 이상이라고 제가 말을 붙여놨지만 6개만 내시면 돼요. 시간도 없는데 그걸 다 만드실 필요는 없고, 6개 이랑이랑 많이 붙여졌으면 제가 터질까봐 하나 정도는 여유 있게 만들려는 거지 6개, 뭐 7개를 만드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부추 0.5cm, 이것도 요구사항 없죠. 그냥 썰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 생강도 다집니다. 여기 안에 고기 안에는 이미 다진 고기가 나와요. 수교자 때는 다진 고기 안 나왔거든요. 다졌어야 되거든요. 여긴 다진 고기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용해서 양념해 주시는데, 먼저 돼지고기다 양념을 먼저 하세요. 부추에다 양념하시면 부추가 숨이 죽어버려요. 그 색깔도 안 예쁘고. 그래서 돼지고기 먼저 양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추랑 이런 거 섞어서 그냥 가볍게 섞어주시고요. 자, 만두를 만들게요. 주름 5개 이상.
한쪽 주름에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이쁘게 나와요. 나사끼리 조금 지킬 필요는 없어요. 많이 나올수록 훨씬 더 주름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니까 그거 기억해주시고, 만두의 길이가 이제 7cm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동그라미 반죽 놓고 여기다 이 숙제를 놓고요, 반 접은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한쪽에만 주름을 잡거든요. 한쪽에만 주름을 잡다 보니까 얘가 모양이 제대로 나온 사람은요, 타원형으로 나와야 제대로예요. 왜? 주름을 잡았잖아요. 그죠? 주름을 잡아서 가다 보니까 똑같이 반을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반죽을 땡겨오게 돼 있어요. 이쪽 반죽을 계속 땡겨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있는 쪽은 계속 내가 땡겨오니까 여기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이쪽은 이쪽으로 반죽을 뺏기게 되다 보니까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쁘게 나온 거는 약간 반달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 얘는 속재료 조금 욕심내셔야 돼요. 속재료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셔야 모양이 이쁘게 나온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만두 만들었어요. 찜통에 넣고 이제 10분 동안 찌시면 돼요. 개인 찜통 나올 거예요, 시험장 가시면. 오늘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개인 찜통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 찜통 쓰시고 이제 찜을 찌는 동안 제가 있죠, 요거 남겨놨다가 썰어주시는 게 좋겠죠. 얘하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증교자랑 뭐가 나왔었나? 해파리. 이건 완전 쉬웠죠. 해파리 냉채랑 나왔으면 할 게 없네요. 양념장 만들어 놓고 오이 그때 썰면 되겠네. 마늘 소스 그때 만들고 마늘 그때 다지고 오이 그때 썰어주면 아마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해파리 냉채는 거의 뭐 작업할 게 거의 없어서 그 넉넉하게 이쁘게 썰어주면, 진짜 오이 정말 이쁘게 썰어야 되겠네. 10분 동안 이쁘게 써시고, 마늘도 이쁘게 이제 닫아주시고, 소스도 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해파리는 미리 해줘야 되거든요. 미리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만 지켜주시고, 진교장은 아무래도 조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어렵다 보니까 좀 쉬운 메뉴랑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해파리 냉채 아니면 오징어 냉채 아니면 가스 요 정도랑 같이 나올 것 같아요. 1시간은 꼭 같이 안 채울 거. 버스도 쉽지 않아. 근데 가스는 예외지. 그죠? 무조건 가스부터 해야 되니까. 가스부터 끝내놓고 이 동안 청소해야지. 이거 하는 동안 열심히 가스레인지 닦아주고 양념통 닦아주고 싱크대 닦아주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내고 올 테니까. 자, 새우 케첩 볶음 보시면은 전분 앙금 만들게요. 이때 전분 다 쓰시면 안 돼요. 전분 앙금 만들어 주시고, 새우에다 내장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해요. 이게 탕수육이랑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작죠. 들어가는 야채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튀기는 것도 2번 안 튀겨요. 한 번만 튀기셔야 돼요. 생온도에서 그냥 한 번만. 왜냐면 해산물이어서 그래요. 해산물은 오래 익히면 오래 익힐수록 맛이 없어지고 알갱이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2번 튀기면 아무래도 새우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얘는 있지. 내가 튀겨놨는데 볶음에 하기 정도로 얘가 물렁물렁하다면 당연히 2번 튀겨야죠. 그거는 조금 예외예요. 2번 튀기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조금 질감은 조금 나빠질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만약에 내가 꼭 한 번 튀기라고 했다고 한 번 튀겨버리시면은 케첩을 만나서 얘 옷 다 벗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 새우 내장 제거할게요. 어떤 새우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장 다 제거해 주시고, 생강술에다가 소금 아주 약하게만 하세요. 이 새우 자체가 약간 이 바닷물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염분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그렇게 간을 세게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만 들어가셔서 이제 수분 제거해 주시고, 당근 양파 1cm 편 쓸게요. 생강 대파도 마찬가지로 편 쓸게요. 완두콩 수분 제거하시는데 요게 3년 전까지 1.5cm였어요. 1cm로 줄었어요. 바뀐 그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커지면 안 돼. 절대 1.5cm까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거는 바뀐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전의 방법을 쓰시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뭐야, 이 사람 책도 안 보고 왔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분들은 옛날부터 시험 감독들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바뀌어진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cm 가까이 안 가고 1cm 크기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모든 거 다 준비해놨죠? 전분 앙금에다 흰자 살짝 풀으세요. 살짝 풀으시고, 새우 농도 조절해서 탕수육 농도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농도 비슷하게 하시고 튀깁니다. 센 온도에서 그냥 한 번만 튀길게요. 한 180 정도 튀기면 될 것 같은데요. 180에서 한 번만 튀겨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름량이 많지 않은데 새우를 다 튀기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름 온도가 내려가죠. 그럼 오래 튀길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땐 2번에 나눠서 튀기세요. 2번 정도에 나눠서 튀기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고,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튀기니까. 자, 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이건 이때 똑같아요. 기름 두르시고 향채 두르시고 간장 술 넣고요. 양파 당근 넣습니다. 케첩 넣고 신맛 날리세요. 신맛 날리시고, 그 다음에 물 살짝 50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50 넣으시고
설탕으로 농도 조절하시면 케찹 자체가 농도가 나와요. 케찹 이미 자체가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요 전분이 정말 아주 연한 전분물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보통적으로 물 전분은 1대1인데 여기서는 연하게. 그때 뭐 했냐면 채소 볶음만 있잖아요. 채소 볶음 하단 정도의 농도만 나와야 되거든요. 걸쭉하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묽게끔 가시고 또 튀김옷이 들어가면 얘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약간 조절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볶음이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나왔을 때 탕수육처럼 국물이 생겨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뻑뻑해도 안 되고요. 채소 볶음의 정도의 그런 전분물, 소스 옷은 입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그거 끝내시고 이제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탕수육이나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쌓아서 담으셔도 상관없고요. 야채들이 조금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